저는 그림책 작가 의자입니다. 오늘은 그 호기심 많은 고양이 루이의 새로운 이야기, 수영점 하는 고양이 루이 이제 소개드리는 자리인데요. 벌써 루이가 세 번째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고양이 루이 시리즈에 대한 이야기와 이번에 신간을 지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제가 두 번째 고양이 루이 시리즈였던 캠핑 좀 하는 고양이 루이가 2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에 대한 소개 혹은 약간의 근황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의자라는 작가 이름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가끔 꼭 묻는 질문들이 작가님 이름이 왜 의자예요? 라는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책을 내고 한 3년 반, 만 3년 반, 4년 정도 이제 작업을 하면서 늘 이제 제 소개를 할 때, 지금 대형 폐기물 수술 납부 확인서를 보여드리는데, 제가 의자라는 필명으로 작업을 하는 건, 그게 제 본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이제 주민센터 가면은 대형 폐기물을 이제 버릴 때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요즘은 이제 간편하게도 하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스티커를 만들어 주셨는데, 김의자라는 사람이 의자라는 폐기물을 수수료 2,000원을 버렸던 이런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가지고 저를 소개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래서 남들이 보면 이름을 잊을 수 없는 작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잘 기억해 주시는데, 단점이라고 하면 의자를 이렇게 검색했을 때, 의자 작가 이렇게 했을 때 제가 검색이 되는 게 아니라 의자, 그림이나 의자, 책, 이런 가구들 이런 것들 이렇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제 이름을 잘 기억해 주는데, 제가 독자분들이나 다른 분들을 기억하는데 조금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입니다. 그동안 저는 이제 2년 동안 2022년 5월달 날씨 좋을 때 이제 캠핑 좀 하는 고양이 루이가 나왔는데, 그 출간 이후에 어떤 일을 했을까 이렇게 조금 소개를 드리자면, 글 없는 그림책 얼굴이라는 책을 2023년 1월에 출간을 했고요. 그리고 그해 6월에, 작년이죠. 제가 이제 뉴욕에서 5년 정도 살았었는데, 그때 루이를 만났었거든요. 그때 제가 뉴욕에서 조금은 가난한 유학생으로 살았던 5년간의 이야기를 담은 낯선 곳에서 헤맸던 이야기랄까요? 그쪽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담은 이야기인 낯선 곳에 대책 없이 살고 싶다라는 그림 에세이를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루이 신간이 나왔는데, 그 사이에 2024년 올 봄에요. 루이의 두 가지 책, 그림 좀 하는 고양이 루이, 캠핑 좀 하는 고양이 루이가 대만에서 출간되는 되게 기쁜 소식을 이제 전해 들었고요. 그리고 저의 이제 책 중에 그 사막의 농부란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곧 출간된 예정인데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제가 사막 얘기를 한국에서 출간을 했는데 그게 정말 사막의 나라로 간다는, 그게 저한테는 되게 놀라운 경험이었던 이런 경험들을 지난 2년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실제 모델인 루이는 어떻게 지내나요? 이런 얘기들 가끔 듣고, 한솔수묵 인스타그램 들어가 보니까 살은 좀 빠졌니?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장 화면에서 보시면 오른편이겠네. 오른쪽에 있는 고양이는 실제 처음에 모델이 됐던 루이고, 그 옆에 이렇게 좀 통통한 고양이 역시 이제 가장 최근의 사진인데, 이게 1kg 정도 빠진 모습입니다. 다이어트에 성공을 조금 했고요. 여전히 이렇게 상자 같은 꽉 낀 박스 안에 들어서, 저기 보면 가구 밑이에요. 이렇게 구석을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고요. 이제 책을 벌써 제가 캠핑 좀 하는 고양이 이후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온 수영 좀 하는 고양이가 몇 번째 책인가 보니까 벌써 6번째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의 작가분들 혹은 독자분들이 물어봐요. 그림책 작가로서 가장 설레는 순간이 언제냐고. 사실은 도서전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인회를 했을 때도 설렐 수 있고, 또 지금처럼 딱 신간이 출간됐을 때도 작가는 굉장히 기쁠 수 있고, 또 어쩌면은 정말 작가 입장에서는 글과 그림을 다 끝내서 탈고한다고 하잖아요. 모든 마감을 마쳤을 때 굉장히 기쁘고 설렐 수도 있고, 다양한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책 계약을 사인을 하면서 기쁠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요,
책을 내자고 연락이 왔을 때 가장 설레더라고요. 나의 이야기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거를 같이 이야기로 책으로 만들어보자는 사람이 있구나 해서 그때가 제일 기뻤는데요. 그런데 이번 책은 조금 달랐어요. 되게 신기한 게 수영점 하는 고양이 루이는 이상하게 그 책 감리 현장에서 가장 설레더라고요. 이게 지금 사진이 제가 최근에 이제 한솔수 디자이너 님과 같이 감리 갔던 장면인데 사실은 감리 갈 때 저는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가는 편이에요. 왜냐면 수작업이 스캔을 받고 다시 디지털 작업을 거쳐서 인쇄가 될 때 원화랑 똑같을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조금 가는데 그런데 이날따라 그 인쇄되는 책들 같이 감리하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설레더라고요. 아마도 저한테는 이 그림책이 어떻게 보면 제가 어려워하는 어떤 부분들을 많이 그려야 했고 계속 도전해야 되는 장면들이 많아서 이게 이제 실제 책으로 만들어진 걸 눈으로 보니까 가장 설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순간이고 좀 저한테는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이제 곧 나오는데요. 그게 좀 더 독자들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도 사실 한편으로는 했습니다. 요게 저의 근황이 이제 그렇게 루이를 포함해서 저의 근황은 그렇게 2년 정도를 지냈고요. 오늘은 시리즈가 된 고양이 루이 이야기 그리고 이 책을 신간을 지었던 제작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저는 운이 좋은 작가인 것 같아요. 첫 책이 2020년 12월에 나온 그림 좀 하는 고양이 루이였거든요. 그런데 2022년 딱 2년 후에 캠핑 좀 하는 고양이 루이 그리고 다시 2년 후인 올해 이제 7월 정도에는 이 책이 받아보실 수 있을 수 있는데 수영 좀 하는 고양이 루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근데 모든 신인 작가들이 이렇게 시리즈물의 책을 출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책을 알아봐준 출판사 그리고 함께 이 책을 사랑해준 독자들 이렇게 그 4년의 시간 동안 같이 책을 만들었던 이제 굉장히 뿌듯한 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제가 이제 책을 소개하기 전에 질문을 이제 드리는 건데 그림책은 만만한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조금 아닌가? 그런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만만해요 라는 입장에서 살짝 얘기를 하자면 만만하다는 게 단지 무시할 만한 어떤 대상이라는 얘기보다 조금 쉽고 친근한 작품, 문학 작품이든 예술 작품, 그런 예술에 속한다라고 저는 그림책을 생각해요. 저는 원래 전공이 현대미술이라고 흔히 불리는 회화 장르인데 그런 그림책은 그런 작품은 미학이라든지 철학들을 공부하고 예술사를 공부하지 않으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것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런데 그림책은 나 이거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 미학과 철학을 공부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보다는 남녀노소, 연령을 다 넘어서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게 그림책의 가장 큰 매력이고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림책은 사실은 좀 즐겁게 편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루이도 사실은 그런 책 중에 하나인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루이 그림책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요 루이 지금 이제 루이가 물속에서 막 이렇게 수영하고 잠수하는 장면인데 이 그림 속에 루이가 몇 마리나 들었을까요? 얼른 세우실 수 있을까요? 10마리요. 10마리라고 하셨는데 10마리라고 지금 현장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정답은 11마리였습니다. 네, 시계 방향으로 맨 끝에 있는 잠수함부터 보시면 꼬리도 있고 그다음에 오리발을 끼고 있는 애, 그다음에 약간 싱크로나이즈 수영하는 애들 이렇게 약간 도플갱어처럼 있는 애들 그 4마리, 그다음에 뜰채로 뭔가를 낚고 있는 5번째, 그다음에 튜브 안에 있는 6번째 고양이, 계단에 그리고 이렇게 코를 막고 있는 이렇게 숨을 참고 있는 애, 그다음에 잠수하는 애, 그리고 10번째는 이렇게 보면은 이제 물고기를 머리에 쓰고 있죠. 물속에 들어있고. 그리고 11번째는 요 뒤에 꼬리만 살짝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재밌게 만만하게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루이를 막 찾는 얘기고, 혹시 눈썰미가 좋으신 분, 이 두 개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는 데이비드 호크니 예술가의 초상이라는 작품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살아있는 작가 중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예술가의 초상이 제 기억으로는 1,000억 정도 했던 것 같은데요. 1,000억. 그리고 밑에는 새발치라는 물고기예요. 보시면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느러미가 길어서 다리처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심해에 있으면서 이렇게 정지된 상태로 딱 이렇게 그러니까 먹이를 잡아먹는 그런 이제 물고기인데요. 좀 독특하죠? 재미있다고 생각해서 요게 혹시 있는 거 찾으셨나요? 기억은 안 나실 텐데 이렇게 보시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두 군데 있죠. 근데 이렇게 이제 루이는 다양하게 루이도 찾아보고 그 속에 숨어있는 미술 작품도 사실 대부분 이번 책에는 약간의 신기한 바다 생물이 많지만 이런 미술 작품도 좀 숨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1,000억이 넘는 작품이 물속에 퐁당 들어가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조금 편안하고 즐겁고 약간은 게임처럼 뭐 이렇게 재밌게 책을 볼 수 있는 게 루이 시리즈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림책이 과연 만만하기만 한가? 사실은 그림책이 모든 연령대의 접근성이 편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학이고 예술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 내용, 작가의 세계관일 수도 있고요. 작가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일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들여다볼 때는 좀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그림책을 왜 좋아하냐면 사실은 쉬운 얘기를 쉽게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운 얘기를 어렵게 하는 것도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림책은 어려운 얘기도 쉽게 전달하는 굉장히 큰 무기를 가지고 있는 장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루이가 3권의 시리즈가 된 만큼 이 시리즈 속에 제가 담고 싶었던 어떻게 보면 작가의 세계관이고 루이의 세계관일 수도 있고요. 그 안에 메시지들을 조금씩 정리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조금 만만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작가가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조금 전달하고 싶었구나를 좀 느낄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그림은 그림 좀 하는 고양이 루이예요. 이 책을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는데 제가 키워드를 사랑이라고 잡았어요. 근데 아니 이렇게 그림 좀 이렇게 지저분한 방도 있고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주변에 이제 주변 탐색도 하고 몇 개 명화들도 숨어있는 이 그림에 왜 갑자기 루이가 사랑스러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책은 첫 책이었거든요. 저의 첫 책이고 그래서 저한테 좀 특별한 책인데 제가 생각했던 이 키워드의 사랑은 사실 그림책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놀이책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엄청 그 산골마을, 동네 한 15채 정도밖에 없는 작은 시골 마을에 살았고, 유치원도 다니지 않았어요. 어린이집은 당연히 안 다녔겠죠? 그리고 중학생이 될 때까지 학원 같은 걸 다녀본 적이 없고, 한 번인가 영어학원을 가긴 했는데 너무 지루하고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하루인가 다니고 그냥 때려쳤던 기억이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작은 산골 마을에 살면서 책에 대한 흥미가 생겼고, 그리고 조금 더 넓은 세상, 새로운 세상에 대한 도전, 호기심, 그런 것에 대한 설렘이 컸던 이유가 뭘까라고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 엄마의 영향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이셨는데 늘 책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삼국지를 읽다가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호롱불 같은 그 밑에서 몰래 읽다가 이불을 태운 얘기, 막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고, 제가 처음으로 용돈을 모아서 어머님한테 선물했던 게 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제 지식을 안다는 것에 대한 즐거움, 그다음에 시간을 보내는 나의 놀이책, 친구,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결국은 이렇게 그림책을 그리는 사람이 됐고 조금 더 넓은 세상으로 조금 더 나갈 수 있는 원동력 같은 게 되지 않을까 저는 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첫 책은 아이들이 조금 요즘은 사실 스크린 많이 보면서 지내잖아요. 휴대전화나 태블릿 이런 스크린을 많이 보는데 그게 꼭 나쁘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책을 친근하게 재밌게 보낼 수 이렇게 놀이기구처럼 혹은 좀 조금이라도 즐겁게 시간을 좀 많이 보내면 좋겠다라는 저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그림책을 사랑할 수 있는 어떤 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책이어서요. 책
책에 숨어진 루이도 찾아야 되고 그 그림을 면면히 들여다보면서 많은 시간도 보내야 되고 또 그 속에서 나만 아는 어떤 걸 발견하면서 느끼는 즐거움도 느끼길 했으면 바랬거든요. 그래서 그 책의 이제 첫 번째 책의 한 장면을 그림 좀 아는 고양이 루이 한 장면을 가져왔는데 요거는 이제 루이가 딱 마음에 드는 곳을 발견했는데 좀 수상한 냄새가 나는 어떤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데 벽에는 얼룩덜룩 이상한 무늬가 있는 이런 굉장히 벽지도 좀 특이하고 요소 바닥은 좀 붉은 카펫이 깔린 것 같은데 뭐가 깨져서 빨간 액체가 흐르고 있고 막 이렇게 신비한 느낌의 이런 분위기로 이제 그린 장면인데 이 장면의 구석구석을 좀 돌아볼 수 있으면 하는 제 마음, 좀 약간 이런 뭔가 수상한 느낌을 조금 더 느낄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잘 보시면 저게 사람의 머리인가? 하는 장면들, 그다음에 잘려진 다리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마치 살인 사건의 현장처럼. 사실 저거는 실제 제가 생각에 사람의 시체라고 생각하고 그린 건 아니고요. 약간 마네킹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흩어져 있는 것처럼 그린 건데, 그리고 구석에는 이렇게 화면이 깨진, 이 현장이 도대체 뭐였을까? 이렇게 궁금해한 장면들을 곳곳에 숨겨 놓았어요. 그래서 루이를 찾는 것 외에도, 이게 뭐지?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 장면 이런 장면이구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제가 이 책을 내고, 글밥이 별로 없네요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그래, 뭐 수상한 장소 루이가 마음에 들었나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아이들은 조금 더 많이 구석구석을 볼 수 있었으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재밌는 소품들, 이게 뭐지 싶은 것도 좀 발견할 수 있다면 좀 더 다른, 이 현장이 도대체 뭘까? 다른 상상을 좀 이끌어내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들어서 구석구석에 다른 디테일들을 좀 넣었고요. 그리고 이 장면은 사실 제가 이제 영국에 있을 때 그렸던 작품이라 그 영국 드라마 중에 셜록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셜록 홈즈에 관련된 그 집의 분위기를 이제 모티브로 해서 그렸고 실제로 루이가 보고 있는 책도 셜록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추리소설 같은 걸 보는 듯한 장면으로 그렸고요. 이 1편은 그래서 요 장면 안에서 그 신비스러운 분위기, 좀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그 네덜란드의 정물화예요. 바니타스라고 해서 특별한 장르로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뜻은 죽음을 상기시키는 것들,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정물화인데요. 딱 보시면 해골 보고 그런 죽음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계나 혹은 꽃, 활짝 핀 꽃, 그 다음에 음식들, 그리고 책, 이런 유한한, 언젠가는 사라질지 모르는, 활짝 폈다가 시들지 모르는 이런 것들을 담은 요 그림이, 이런 명화들이 요 작품의 어떤 분위기에 어울릴 것 같아서 명화까지도 이렇게 곳곳에 숨겨놓은 책이고요. 그림책을 애들이 조금이라도 더 볼 수 있는, 즐겁게 볼 수 있는 어떤 장면들을 곳곳에 심어서 좀 친해지고 좀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제 마음이 듬뿍 담겨 있고요. 그래서 이제 루이를 막 찾거나 책을 다 봤는데 명화도 숨어 있어서 그래서 다시 책을 돌려서 명화도 보고,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정원에 있는 루이와 이제 마티스의 아뜰리에, 작업실에 있는 루이 전혀 다른 두 장면이 있는데 사실 이 장면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루이 책 1편 그림 좀 아는 고양이 루이를 보시면 장면이 책장을 넘겨서 연결이 안 돼 있는 것 같지만 그 간격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된 장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서 그거를 찾아보시는 것도 되게 이런 것도 있어서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이런 장면 특히 1권에 굉장히 많이 있어서 한 번씩 그 책장의 사이사이를 연결해 보시면 재밌으실 것 같고, 2권에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이번 새로운 신간은 연결된 장면들도 있지만 그 연결된 장면들 다음 장면으로 이어지는 사물들이 오히려 조금 많은, 조금 다른 장치를 사용해서 그렸고요. 요 1권에서는 조금이라도 친해졌으면 하는 제 마음이 가장 많이 담긴 책에 대한 사랑이 가장 많이 담긴 책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장면이 좀 아름답길 바랬어요. 사실 그림책을 만들면 20바닥이라고 해서 20장면 정도를 보통 그려요. 20장면 정도를 그리는데 누구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 3장면만 너무 아름다워도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
그런데 저는 이 루이는 한 장면 한 장면의 작은 디테일들을 보고 또 봐서 새로운 걸 늘 발견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조금 가능하면 한 장면 장면이 아름다운 그림으로 그리려고 했고요. 요게 이제 전체 그림 루이 시리즈의 기본적인 컨셉이 됐던 책이고, 두 번째 책은 캠핑 좀 하는 고양이 루이인데요. 키워드가 좀 어렵죠. 숭고. 이 말을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했는데 사실은 이게 저한테는 정말 진심이었거든요. 사실 한창 코로나일 때 밖으로 나가고 싶었던 마음, 따뜻한 계절을 좀 즐기고 싶었던, 야외를 즐기고 싶었던 마음을 담은 책이기도 한데, 그래서 루이가 가볍게 캠핑을 가고 이렇게 늘어져 잠들고 이런데 웬 숭고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 힌트는 맨 처음에 제 책을 보시면 이제 작가 프로필이 써 있잖아요. 거기 보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작가는 루이가 캠핑장에서 진짜 마주친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쓰거든요. 근데 이 책의 진짜 큰 고민 저한테 그거였어요. 자연으로 나간 루이는 도대체 뭘 진짜 경험했을까? 그리고 이제 숭고라는 감정은 사실 미학이나 철학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감정이긴 한데, 제가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하자면, 그 거대하고 어떤 무한한 것 앞에서 느끼는 그 압도되는 기분, 혹은 거기서 느끼는 약간의 두려움, 또 그거에서 나 자신의 내면에서 이는 벅찬 감정,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해서 간단하게 아름답다를 넘어가는 그 벅찬 감정의 체험이 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숭고라는 말을 넣었는데, 작가 입장에서는 사실 정말 크고 아름다운 자연 앞에 서면 압도당해요. 그 자연의 무한하고 절대적인 크기에 압도당하면서 작가로서 내가 작업을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내면에서 다양한 감정들이 일거든요. 그런 체험들. 그런데 이제 그건 작가로서 입장인데, 제가 어렸을 때 유사한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6살? 저희 언니가 초등학교 1학년이고 제가 6살 때 일인데, 지금으로 치면 만 한 5살? 4살 반 5살 때 일일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언니를 따라 그 산골 마을에서 한 4km 떨어진 학교를 갔어요. 저는 유치원을 다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집에 있는 게 싫어서 언니를 따라 나선 거죠. 근데 이제 언니가 수업하는 동안 밖에서 기다리다가 쉬는 시간에 나와서 10분 놀다가 또 들어가고, 이게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안 되겠다, 집에 가야겠다. 그래서 학교를 나와서 운동장을 나와서 집을 가는데 4km예요. 5살이에요. 너무 멀고, 그 산과 들판만 있는 그 비표정 도로에 서 있는 내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한 반쯤 온 것 같아요. 근데 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막 너무 무섭고, 뭔가 이 큰 세상에, 내가 알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압도당하는 느낌이 되게 들었는데, 결국 제가 거기서 그냥 가야겠다 집에 생각해서 돌아왔어요. 집으로 혼자서 4km를 걸어서 아무도 없는 길을.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그 감정은 단순히 내가 성공했다를 넘어서는 저는 제가 날아다니는 줄 알았어요. 집에 마당에 도착했을 때 몸이 막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그 어떤 벅찬 희열? 이런 것들을 느꼈는데, 이 거대한 거 앞에 섰을 때 느끼는 압도감 혹은 약간의 두려움, 내 한계를 경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거 안에서 느끼는 오롯이 마주한 나 자신,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거를 조금씩 극복해내면서 느꼈던 안도감, 희열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게 5살 때 저한테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아이들도 충분히 자연 앞에서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경험이. 그리고 이런 감정의 경험들은 다른 경험보다 굉장히 오래 간다고 지금도 제가 그 예전 이야기를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이 돼서, 저는 또 산골에 살았으니까 자연 앞에 있다는 건 이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루이가 이제 자연으로 나가면 이렇게 그늘에 막 그림자도 지고 햇살도 너무 좋고 바람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루이는 이렇게 늘어져서 햇살 좋은 자작나무 잎에서 막 쉬잖아요. 사실은 이 장면은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쉬고 싶거든요. 그리고 캠핑장의 이제 매력, 해지는 노을도 보고, 이제 하이라이트죠. 맛있는 거, 저녁에 막 불을 피워서 맛있는 걸 먹고, 이렇게 야외에서 먹는 음식은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 되게 좋아요. 캠핑장에 숨어있던 모든 동물들이 나와서 이렇게 음식을 먹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불멍. 이제 저는 여기서 약간 마치 원시시대 축제처럼 좀 더 떠들썩하고 큰 불을 그렸는데 이게 이제 캠핑장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고 저도 좋아하는 장면이긴 한데 제가 이제 작가로서 물음이 있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장면 중에 첫 번째는 얘였어요. 사실은 그렇게 캠핑장의 아름다움, 낭만을 보여주는 장면보다 루이가 자연으로 나와서 집고양이였던 것 같은데 약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장면? 뱀도 보고 뭐 사냥도 좀 하고 똥도 싸죠. 막 자기가 아무데나.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억눌려진 상태에서 조금 벗어나서 본연의 자아를 고양이로서 자아를 좀 찾아가나? 사냥하던 본능을 좀 깨웠나? 이런 장면이 첫 출발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연에서. 그래서 이 장면이 저한테는 오히려 좀 중요한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자연은 사실 사람들이 나 자연에 가면 자유로워질 것 같고 너무 아름답고 편안하다고 생각하지만 자연은 생각보다 굉장히 잔인하고 무서운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캠핑장을 왜 싫어해? 라고 캠핑 가기 싫어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야, 화장실 가기도 불편하고 벌레도 많고 이렇게 불편함들, 어려움들 얘기를 많이 해요. 실제로 비가 폭우 속에서 굉장히 힘들기도 하죠. 그래서 캠핑을 떠난 루이가 자연만 즐기는 게 아니라 이런 자연에서 주는 시련 이런 것들도 좀 이겨내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장면보다 그 캠핑장에서의 어려움도 맛보는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비가 온 다음에 엉망진창이 되었을 때 우리는 사실은 그게 꼭 자연이고 캠핑장이 아니라도 시련이 있잖아요. 근데 엉망진창이 되었을 때 루이의 태도?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경험과 태도들도 좀 중요한데 사실은 이 작품에서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제가 처음에 작가 프로필에서 던졌던 질문. 루이가 캠핑장에서 진짜 마주친 건 무엇일까? 이게 이제 핵심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장면. 그래서 그 복잡하고 막 요란했던 불멍을 벗어나서 루이가 친구들을 남겨두고 혼자가 된 후에 혼자여도 최고로 빛난 밤이라고 했던 어떻게 보면 아름답지만 좀 쓸쓸해 보이는 이 장면을 이제 제가 마지막 장면으로 했는데 이 작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얘기가 있었어요. 이거 너무 어른의 입장이 아니야? 아이가 혼자여도 최고로 빛나는 밤이라고 얘기한다는 게 조금 어른스럽다라고 생각한다는 이제 피드백도 좀 받긴 했는데 제가 이제 5살 정도의 어린 시절의 경험처럼 사실 아이들 책을 만들 때는 그 나이 때 자기 어린아이를 찾아보라는 저는 조언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린아이였을 때를 생각해보면 어린아이들도 충분히 그 우주와 같은 자연의 어떤 주는 그런 압도감, 거기서 느끼는 그 자기만의 세상? 이런 걸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그 경험이 굉장히 선명하고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 장면이 저한테는 중요했고, 이 장면을 그릴 때 사실 굉장히 많이 이렇게 참고로 했던 작품이 지금, 그 독일 낭만주의 화가 작품이에요. 프리드리 해변의 수도승이라는 작품인데, 이게 드넓게 펼쳐진 그 바닷가에 안개 낀 그 거대한 알 수 없는 어떤 그 한계를 알 수 없는 어떤 앞에 서 있는 존재? 약간 이런 느낌의 작품을 좀 참고해서 작업을 했고요. 이 작업을 하는 동안에 가장 많이 그렸던 그림, 이게 가장 마지막 장면인데요. 이걸 심플한 단순한 그림인데 제가 이걸 10번 이상 계속 그렸던 것 같아요. 이 장면이 저한테는 되게 이 전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반딧불이, 그다음에 별빛이, 뭐 루이가, 그다음에 주변에 이런 새들의 눈이 반짝반짝하고 있는데 그런 생물들이나 나무들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마치 하나처럼 한 우주에 이렇게 펼쳐지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장면? 이게 가장 저한테는 중요한 장면이었기 때문에 이 장면을 여러 번 그렸고요. 나중에 이제 이 책을 보시면서 한 번 정도 이런 감정을 체험하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작가의 마음이 여기 들어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3번째 책인데 오늘의 이제 제가
제작 과정이나 지은 얘기들을 가장 많이 드릴 이제 책인데 수영점하는 고양이 루이예요. 여기는 제가 답을 안 주고 이렇게 빈칸으로 채워뒀는데 이 제작 과정이나 작업에 대한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 책에서는 수영점하는 고양이 루이에서는 이 작가가 이 말이 하고 싶었구나 이런 걸 조금 짐작하실 수 있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